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12월 개강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늘푸른 수학원 초중등부 원장 김용입니다. 네. 자, 먼저 일단 저희 늘푸른 수학원 캠퍼스 소개를 좀 먼저 할게요. 현재 여기가 송파 캠퍼스입니다. 송파 캠퍼스가 본원이고요. 현재 이 건물은요, 본관입니다. 본관은 고등과 그리고 과학 그리고 입시 연구소가 있고요. 지하 1층에 보시게 되면은 스터디 카페가 있거든요.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스터디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끝나시고 지하 1층에 내려가서 이제 스터디 카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정말로 만족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본관이고요. 그리고 저 옆에 보게 되면 2관이 또 있습니다. 2관에는 중등과 초등, 특목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송파 캠퍼스는 2개의 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위례 캠퍼스도 있습니다. 위례 캠퍼스는 3개의 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위례에서 자타 공인한 최고의 학원으로 이 명성이 자자한 학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광진 캠퍼스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올림픽대교 넘어가시게 되면 광진구 쪽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늘푸른 수학원 광진 캠퍼스가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더더욱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등부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초등부부터 초3부터 초6까지 학년별로 나눠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일단 연간 수업 계획 보시게 되면 초등학생들은 3개월이 한 분기입니다. 3개월 한 분기 동안에 학생들이 2가지 학기에 대한 수업들을 습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선행과 심화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심화라는 것들 자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다 보니까 선행과 그리고 선행 두 번째 과정 또는 그 현행의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분기에 2가지 학기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가지를 진행하기 때문에 1교시, 2교시로 나누어서 담임과 부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선생님이 아닌 2명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꼼꼼한 학생들의 체크가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저희가 초등부에 대한 일반 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게 되면 정말로 뛰어나고 잠재 능력이 높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영재반인 N반과 그리고 특목반인 P반이 개설되어 있고요. N반 같은 경우에는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심화학습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P반 같은 경우는 과학고와 전국 단위 자사고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들 자체는 아직 어리다 보니까 3학년, 4학년 학생들의 잠재 능력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N반과 P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 9월 달부터 입반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이 N반과 P반을 목표로 학습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렇게 일반반과 그리고 특목반 이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학생들한테 제시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동기부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을 장려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요 NMC라고 해서 저희 늘푸른 수학원 초등수학 경시대회입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이 이 외부에서 대회를 나가거나 입상을 하기에는 너무나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늘푸른 수학원에서 연 2회 수학 경시대회를 진행을 하고요. 이 경시대회 자체는 송파 캠퍼스뿐만 아니라 광진과 위례 캠퍼스, 모든 캠퍼스가 동일한 시험을 보고요. 그에 대한 시상까지 진행을 합니다. 각각 4학년과 5학년과 6학년에 대한 학생들이 NMC를 보면서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학생들의 입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상 3개의 캠퍼스가 있는데 이 똑같은 학원이긴 하지만 각 캠퍼스마다 라이벌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더 송파 캠퍼스 학생들이 입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결과로서 이제 대상, 금상 등등 여러 가지 송파 캠퍼스 학생들이 입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더욱더 3개 캠퍼스 중에서 가장 좋은 캠퍼스라고 자부할 수 있으니 한 번 더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상을 하고 나서 학생들한테 잘했다라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의 동기부여를 위한 상장이라든가 그리고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문화상품권까지 학생들한테 배부하고 있어요. 지금 상장밖에 안 보이시겠지만
상장 뒤쪽에 문화상품권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더더욱 더 신경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표정 자체가 상당히 밝아 보이죠. 이런 활동 자체로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더더욱 더 실전 시험에 많은 공부와 그리고 많은 신경을 쓸 거라고 자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NMC뿐만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맞는 영재교육원과 경시대의 대비 특강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영재교육원과 그리고 성대경시 같은 경시대에 대한 어떤 그 입상을 위해서 신경 쓸 수 있는 특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이 3개월이 한 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 한 분기에 2가지 학기를 진행을 하는데 이 2가지 학기를 전부 다 100% 소화하기가 좀 어렵죠. 미흡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저희 방학 특강을 통해서 학생들이 미흡한 부분들을 탄탄하게 정돈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까지 만들기 때문에 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초등학생들 더 탄탄하게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등학교 마무리하기 전에 궁금하실 거 하나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갔을 때, 졸업할 때 과연 수학이라는 학습 자체는 어떻게 정돈하고 넘어가면 괜찮겠냐라는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대체적으로 시간이 많다라고 하면 초등학교 4, 5, 6학년뿐만 아니라 중등 선행까지 짚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상 그 시간 자체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 6학년 1학기랑 2학기가 흔들리게 되면 중학교 수학 들어갈 때 엄청나게 큰 문제가 겪게 되겠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의 모든 단원들과 중학교 1학년들의 단원들 자체가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올라갈 때 초등학교 6학년 과정 자체는 탄탄하게 정돈하고 넘어가야지만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많으면 4, 5, 6학년 그리고 연산, 선행까지 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적은 시간에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2학기에 대한 것들을 꼭 정돈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중등부 프로그램입니다. 중등부도 마찬가지로 중1, 중2, 중3 학년제로 운영되어 있고요. 자, 이 중등부는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특목고를 이제 대비하는 특목반과 그리고 선행과 심화를 동시에 하는 반과 그리고 현행을 집중으로 하는 반 그리고 개념 자체가 아직 서투른 친구들은 개념 원리반 총 4가지 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4개에 대한 반 자체가 모든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상황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간 수업 계획 보시게 되면 이렇게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이 연간계 수업 계획 자체가 저희 학원의 계획이 아니라 학교의 계획입니다. 중학교 때부터는요, 여러 가지 계획 자체의 틀은 무조건 학교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중학교도 그렇고요, 고등학교도 그렇고.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에 각각의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내신 대비가 4개가 있습니다. 이 내신 대비 자체를 탄탄하게 정돈해야지만 중학교 때 조금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고 고등학교 때 탄탄하게 만들 수 있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12번의 내신 대비는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텐데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1학년 때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왜 내신 대비를 합니까? 라는 걱정들이 사실 이 작년까지는 올해까지는 대체적으로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가 병행되고 있었고요.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들이 자유학기제로 변동됩니다. 자유학기제는 1학기, 2학기 2개 중에 한 학기를 시험을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물론 1학기, 2학기 2개 중에 한 학기를 보기 때문에 시험은 2번 또는 1번을 볼 겁니다. 하지만 이 내신 대비 4번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2학년 1학기 때 본격적인 내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1학년 때 겪어야 됩니다. 즉 내신 대비의 여러 가지 어떤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의 내신 대비를 탄탄하게 다지고 시행착오를 1학년 때 겪고 이 본격적인 2학년 내신 대비 때는 정말로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학년 때도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겠지만 저희 늘푸른 수학원에서는 내신 대비 4번을 통해서 학생들을 탄탄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자체의 학습의 안정화를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중1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학교에서 시험을 반 정도 안 보기 때문에 1교시, 2교시 전체적으로 선행 과정으로 좀 잡혀 있습니다. 선행 두 가지 과정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내신 대비 때는 내신 대비 교재를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할 겁니다. 근데 중2하고 중3 자체는 상황이 다르죠. 내신 대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1교시 때는 현행 과정을 담임 선생님께서, 2교시 때는 부담임 선생님이 선행 과정들을 지도해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특목반은 더더욱더 상황이 다릅니다. 정말 특목고라든가 그리고 자사고, 외고를 준비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행 과정들은 정말로 뛰어나게 잘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행 과정들은 6개 수업 중에서 2개, 그리고 선행 과정에 4개의 수업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더더욱더 빠른 선행을 통해서 학생들이 미리미리 특목고, 자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들을 키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학원에 대한 반의 설명을 해드렸고요. 중등수학 교과 과정에 대해서 좀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 때까지 6개의 학기가 있거든요. 이 6개 학기가 1학기는 수에 관련된 대수 파트, 2학기 때는 도형에 관련된 기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1학기 부분들은요, 각각의 수에 대한 체계가 확장이 되는 부분들과, 그리고 방정식과 부등식이 확장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함수가 확장이 되는 부분들, 총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2학기 부분들은 심플합니다. 도형에 대한 부분들의 확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원들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학습 전략을 짜고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게 되면 모든 과정들을 정돈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가게 되면 여유 자체가 녹록지 않습니다. 전략을 명확하게 짜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1학기, 2학기 중에서 1학기를 꼭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1학기가 흔들리는데 2학기를 진행하겠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1학기에 대한 부분들은 수에 대한 파트이기 때문에 2학기 기하 파트에도 수에 대한 연산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1학기가 흔들리게 되면 2학기 도형 파트를 안다라고 하더라도 2학기의 점수는 확보가 어려울 겁니다. 결국 1학기에 대한 수 파트를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난 후에 2학기를 건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꼭 1학기가 흔들리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들은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근데 1학기가 좀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가 있는데 이것도 좀 양이 많습니다. 저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좀 짜주세요 라고 한다면 3학년 1학기를 파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 중학교 3학년 1학기는 공통수학 1, 고등수학 1학년 1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3학년 1학기가 흔들리게 되면 고등수학 들어가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꼭 3학년 1학기를 탄탄하게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지금 제가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1학기에 대한 대수 파트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도형 파트는 좀 등한시해도 괜찮나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하나의 문제를 봤을 때 각각의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이 학생들한테 보여야 됩니다. 그 여러 가지 방향들 중에서 가장 간편하고 그리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 자체를 뽑아갖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고등학교 수학의 어떤 시험에 대해서 시간 분배가 정말로 효과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형 파트를 명확하게 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향성 자체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대수 파트 1학기 부분들만 알게 된다면 1개에서 2가지 정도의 방향밖에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수에 대한 연산이라든가 복잡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풀이 시간 자체도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타임 어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결국 중학교 1학년 1학기와 2학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6학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두 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표를 보시게 되면 뭔가 빠진 게 있죠. 밑에 있는 확률과 통계 자체는 그럼 문제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까? 라고 하실 텐데, 요게 이번에 2028 대입 개편안이 되면서
확률과 통계에 대한 단원 자체가 더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때 이과 성향의 학생이든 문과 성향의 학생이든 이 확률과 통계를 모든 학생들이 보기 때문에 중학교 확률 통계가 흔들리게 되면 고등학교 확률 통계는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겠다. 결국 보시다시피 중학교 이 3개년의 모든 단원 자체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2015 개정교육 과정이거든요. 이제 예비 중1 학생부터 2022 수학 교과 과정 자체가 중등부부터 바뀌게 됩니다. 근데 중1부터 고등까지 바뀌는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과정 자체를 따라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어떤 변화들이 있지만 그렇게 큰 변동사항은 없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바뀌는 시기 자체에서 좀 말씀드리면 현재 초4 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초5와 초6은 중1부터 그리고 중1, 중2, 중3은 고1부터 개정교육이 바뀐다는 것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학교 어떤 과정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렸고요. 이제 궁금하신 거 한 번 더 준비해 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수학은 항상 잘했잖아요, 우리 학생들. 근데 중학교 가면은 내신 성적 정말 안 나오죠.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지도 방법이 다르거든요. 초등부는 학생들한테 직관적인 학습을 지도하고요. 그리고 중등부터는 논리적인 사고들을 지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 삼각형의 내각이합이 180도인 이유를 설명하세요 라는 것들을 초등학교 때는 삼각형을 다 잘라봐서 각도를 붙여보자. 그럼 평각이 나와. 평각이지 그래서 180도야 라고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중학교 가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한 변에 평행선을 그어서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하여 각도를 이동시키면 180도가 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지도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관적인 상황에서 논리적인 부분들로 바뀌려다 보니까 초반에 1학년 때 많이 혼란스러울 거고요. 두 번째, 이거보다 더 학생들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바로 이걸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은 두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들을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도 같고 보시다시피 두 각의 크기도 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라고 직관적으로 얘기할 텐데 중학교를 가시게 되면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내려서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이 SAS 합동이기 때문에 두 각의 크기는 같다라고 논리적으로 증명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학생들이 2학년 2학기 들어갔을 때 이 증명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거죠. 이 증명이 어려운 이유는 학생들이 직접 서술하는 능력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활발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훈련도 되게 적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자기에 대한 생각들을 표현하는 이 방법 자체가 미리미리 준비해야지만 중학교 내신에 가서도 서술형이나 여러 가지 감점에서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예, 그래서 저희 늘푸른 수학원 이제 예비 중1 학생들은 올해 12월 달부터 서술형 백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서술형을 지도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각각의 문제마다 QR코드가 있어요. 먼저 학생들의 직접 이 서술형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 QR코드를 통해서 모범 답안의 풀이 과정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위에 자기에 대한 부분들과 선생님에 대한 모범 답안을 비교해서 자기의 이 풀이 과정 자체를 바꾼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임 선생님한테 이 부분들을 검사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이 한 문제를 푸는데 대략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백제라는 이 문제 자체가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플러스 알파로 담임 선생님께서 추가적인 서술형 문제까지 배부해 주시기 때문에 중학교 입학 전에 서술형에 대한 안정적인 훈련을 할 수 있다라고 자부드립니다. 자, 이렇게 초등에서 중등으로 올라갈 때 중요한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고등부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마찬가지로 학년제로 운영이 되어 있고요. 고등부는 이 전체적으로 대입을 목표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스카이반과 최상위권을 이제 대학교를 노리는 스카이반과 수준별 SA, B반으로 나눠집니다. 자, 여기서 스카이반이 뭐냐면요. 최상위권을 유지하고요. 최상위권 대학교를 이제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반이고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스카이반 학생부 매니지먼트라는 SAC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합니다.
SAC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라든가 전체적인 고등학교의 생활 자체를 이제 서브해주는 역할이거든요. 저희 늘푸른수학원 입시연구소의 소장님께서 학생들의 고등에 대한 내신과 수능과 생활기록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신경 써 주시기 때문에 특히 스카이반 학생들은 더더욱더 좋은 메리트를 얻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준별 반의 SA B반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수업 시간대 학생들에 맞는 수준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어갔을 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한 이유를 이 표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표는 초3부터 고3 때까지 학생들이 느끼는 학습의 부담감입니다. 네, 지금 초3부터 초6까지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변화가 없다가 초6에서 중1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갑니다. 근데 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들도 학생들한테 엄청나게 큰 부담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중2에서 중3 올라갈 때, 특히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엄청나게 이 부담감 자체가 급상승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표를 통해서 좀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왼쪽 표는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그 1년 단원이고요. 오른쪽 3개의 표는 중학교 3개년에 대한 단원입니다. 1년과 3년의 차이인데 왼쪽의 1년 자체가 훨씬 더 단원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중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하나의 범위는 2단원 또는 2.5단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1단원부터 8단원, 9단원까지 시험 범위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학습했던 양보다 3, 4배 이상에 대한 양들을 습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중학교 때 학습에 대한 시간 투자를 생각하고 고등학교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2배, 3배, 4배 이상에 대한 시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더 학습의 부담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양도 많아지고 그리고 난이도도 높아진다는 것들. 그래서 학생들의 부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자체를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갈 때 바로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타격을 주는 것보다 미리미리 분배해가지고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부터 성취도가 뛰어난 학생들은 이 빨간 흐름으로 가면 되고요. 그리고 성취도가 좀 아쉬운 학생들은 이 노란 흐름으로 차근차근히 올라가게 된다면 이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에 대한 부담감들을 나누어서 습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늘푸른수학원은 이런 흐름으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다는 것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수학 교과 과정에서도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2015에서 2022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022 개정교육 과정으로 좀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공통수학 1, 2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대수랑 미적분원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투, 기하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해서 내신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모든 학생들이 수능을 보는 거는 미적분투랑 기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수랑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자체 모든 학생들이 이 세 과목들을 공통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확률과 통계에 대한 중요도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하신 건 그러면 미적분과 기하 자체는 공부를 안 해도 되겠냐라고 하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신에 대한 관리도 무조건 중요합니다. 선택 과목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자연계열의 대학교에 대해서는요. 이 미적분투랑 기하 자체가 필수 선택이라든가 권장 과목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자연계열 학교를 가기 위해선 미적분투와 기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내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학습하려면 모든 과정들을 다 신경 써야 됩니다. 결국 부담감 자체는 변하지 않고 더더욱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갔을 때 아까 난이도라든가 양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힘들어하긴 하겠지만 학생들의 평가 방법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편하게 중학교는 절대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상대평가가 됩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90점이 넘으면 A, 명확하게 얘기하면 89.5점이 넘으면 A고요.
79.5점이 넘으면 B가 됩니다. 자, 근데 요 중학교 내신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드리자면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로만 이 점수 자체가 체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수행평가까지 모아갖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만약에 첫 중간고사를 망쳤다. 그러면 이번 학기 때는 A를 못 맞겠네라는 거가 아닙니다. 왜냐? 기말고사와 수행평가를 탄탄하게 하게 되면 90점 A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삐끗해서 그 시험을 한번 망쳤다라고 하게 되더라도 기말고사랑 수행평가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힘내서 할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중학교 내신은 절대평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고등학교 내신은 상대평가입니다. 다행히도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현재는 9등급 체제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9등급에서 5등급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예, 9등급 체제일 때는요, 인서울의 기본 등급 자체가 2등급 이내였어요. 1등급이 4%, 그리고 2등급이 누적해서 11%였거든요. 그래서 2등급까지가 인서울권의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5등급으로 바뀌면서 1등급이 10%까지 1등급이 됩니다. 아, 그러면 인서울의 기준 자체는 5등급 체제에서는 1등급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이 5등급이 아쉬운 건 뭐냐면 최상위권 학생들의 페널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과정의 2등급이 인서울의 기준이었다면 인서울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명문대가 아닌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 자체가 1등급이냐 2등급 차이입니다. 근데 그 1등급과 2등급에 대한 차이 자체가 5등급으로 바뀌면서 1, 2등급이 전부 다 1등급으로 흡수가 됐다는 거죠. 과연 이 1등급의 1%의 1등급인지 9%의 1등급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대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을 판단하기가 좀 많이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수능과 내신 자체가 전반적으로 등급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변별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각각의 학생들한테 맞는 평가 방법들을 다시 제시할 거예요. 네, 그만큼 수능과 내신에 플러스 학교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학생들의 평가 방법까지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교육과정이 변화가 되면서 대입이 개편이 되면서 학생들은 더더욱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요, 저희가 고입 설명회, 대입 설명회, 많은 설명회 있으니까 그때 방문하시게 되면 더욱더 많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부 주요일정 명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에 대한 일정 자체가 기본이라고요. 고등부는 내신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안 됩니다. 결국 학기 중에는 무조건 내신 대비에 신경 써야 됩니다. 등급을 따야 되니까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현행에만 하다 보니까 선행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방학 때 선행에 대한 부분들 자체를 다지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거. 결국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모든 틀 자체는 학교의 내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늘푸른수학원의 이 학습 프로그램 자체가 기본적인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학습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 이외에도 아까 저희 입시연구소 있다 그랬죠? 예, 입시연구소에서 우리 학생들의 전반적인 입시에 대한 것들을 도움을 줄 겁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고등학교 입시와 그리고 대학교 입시는 기본이 될 거고요. 어린 학생들한테는 고입과 대입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멀리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역량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진로 적성 검사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진로 적성 검사를 통해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을 분석하고 로드맵까지 제시하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제 갈피를 잡기 어려운 학생들은 도움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끝나고 1층에 가셔가지고 이 부분들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초중고에 대한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이론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22년도부터 24학년도까지 대학 진학 현황 자체는 상당히 좋은 측에 속합니다. 서울대부터 의대부터 연고대까지
여러 학생들이 많은 좋은 실적을 통해서 이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고요. 우리 그 학부모님들의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대학교 가게 됐을 때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고입 설명회 그리고 대입 설명회 그리고 각각의 상황마다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의 설명회가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으니 조금 힘드시더라도 스케줄 조정하셔가지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늘푸른 수학원은 수학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과학도 있거든요. 과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과학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수학과 동일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초등과학, 이 태양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면 초등과학에서 이런 태양계 문제를 내요. 목성이 크니 지구가 크니? 그럼 학생들이 목성이 큽니다. 잘했어. 너무 잘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반면에 중학교 갔을 때는 이 각각의 이 태양계 행성의 밀도와 그리고 크기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프를 통해서 이 분석을 합니다. 결국은 직관적인 부분들 뿐만 아니라 분석적인 부분들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혼란감을 겪을 수밖에 없겠고요.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갈게요. 각각의 중1, 중2, 중3의 단원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중1은 물리하고 화학 자체가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하고 화학이 상당히 어려운 거 아시죠? 학생들이 물리화학이 기반이 되는 중1이 들어가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시행착오를 겪을 겁니다. 다행히 중학교 1학년 때는 내신이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데 아쉽게도 중2, 중3에 연계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1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고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행히 중1을 잘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중2도 문제입니다.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난도가 높아지고요. 양도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만큼 중학교 2학년 때 많은 학생들이 과학을 포기하게 될 거예요. 다행히도 중2를 넘어간다고 하더라도요. 중3에 가시게 되면 어려운 단원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랑 고등과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3에 대한 난이도도 극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미리미리 과학을 준비하지 않게 되면 중1, 중2, 중3에 대한 과학 내신 자체도 흔들릴 거고요. 그리고 고등과학에 연계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느낄 거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만큼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늘푸른 수학원은 기본적으로 중학교 과학에 대한 프로그램 중에서 내신 대비 프로그램이 탄탄합니다. 총 6주차로 진행이 되고요. 이 주변에 있는 학교가 한 45개 정도 학교거든요. 각각의 범위 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 범위에 맞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해 주고요. 그리고 각각의 보강들을 진행하는데 6회라고 써있긴 하겠지만 6회가 아니라 10회, 12회 정도의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과학 프로그램의 이 내신 프로그램을 듣는다고 하게 되면 고득점을 맞는 것들은 되게 쉬울 거다라고 자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교재를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이 자체 교재는 주변에 있는 학교의 기본 기출문제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적중률 100%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 과학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통합과학 1, 2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물화생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물화생지에 대한 세부 단원인 역학과 에너지부터 행성 우주과학에 대한 단원들 자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내신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능에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고등학교 1학년 때에 대한 부분들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과학 교육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네, 과학과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흐름에 따라서 이 방향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영재반이라고 해서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대비하는 반과 최상위반 그리고 내신반, 내신을 하는 내신반 그리고 고등과학을 진행하는 고등과학반 총 4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영재과고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재학교나 과고를 준비하는 반이고요. 이과 최상위반도 있습니다. 자사고라든가 그리고 외고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과학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이과 최상위권을 노린 학생들이 들어가는 반이고요. 그리고 내신에 집중하는 내신반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고등 과학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다채롭게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과학까지도 더더욱더 심층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원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늘푸른 수학은 아까 과학에 대한 내신 대비 말씀드렸죠. 수학에 대한 내신 대비 5단계 체제로 학생들에 대한 내신 대비는 꽉 잡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학 때 개념에 대한 개념서를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학기 중에는 개념서를 했으니 유형서를 통해서 유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학생들에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신 대비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 자체 내신 대비 교재에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적중률 100%예요. 주변에 있는 45개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다 모았고요. 3개년 기출문제. 그만큼 여기서 빠지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내신 대비 체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학생들의 실전 감각을 높이기 위해 일요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 내신 대비 때마다 3회의 일요 모의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 OMR 카드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교랑 동일한 환경에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전에 대한 대비를 키울 수 있다라고 자부드립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이 수학시험 전날에는 직전 보강이라고 해서 각 학교의 3개년 기출문제와 그리고 각 학교마다 출제하는 방법이라든가 컨셉이 다릅니다. 그거에 맞는 문제까지 제시하기 때문에 100점을 안 맞을 수가 없겠죠. 그만큼 이렇게 5가지 탄탄한 내신 대비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희 이제 자타 공인할 수 있는 내신 대비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스텝 1은 기본 주요 유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스텝 1만 진행하게 되면 80점대 후반 자체는 무조건 맞을 수 있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80점대 후반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스텝 2를 통해서 100점에 다가가게 하고 있습니다. 스텝 2는 주변의 학교에 있는 주요 기출문제, 그냥 기출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어렵고 힘든 기출문제를 모아서 2스텝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2스텝을 완벽하게 소화한다고 하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겠고요. 근데 제가 100점이 아니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감점들이 많습니다. 서술형에 대한 감점들이 많기 때문에 90점대 후반 그리고 중반인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거에 관련된 서술형 대비 교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QR코드를 통해 학생들의 모범 답안과 그리고 자신의 답안 자체를 같이 비교하면서 정돈한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 감점 자체가 조금 완화가 되겠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거 서술형 대비 수업 자체도 특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서술형에 대해 어떤 그 비중 자체가 50%가 넘는 학교들은 모아가지고 선생님들이 첨삭해주는 시간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점수 확보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교과서 핵심 문제, 이거는 학부모님들께서 더더욱 더 한번 보셔야 돼요. 이 교과서 핵심 문제가 뭐냐면 각각의 교과서 문제 난이도 되게 쉽죠. 근데 그 중에서 교과서 창의력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과서 창의력 문제가 수학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긴 지문을 통해서 이 문제 파악을 하지 않게 되면 못한다면 그 수학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학적인 부분들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문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못 푸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문제들을 시험 때 바로 겪는다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시간 관리라든가 멘탈 관리 자체는 학생들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교과서에 있는 모든 창의력 문제들을 모아서 학생들한테 미리 제시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요거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100점 자체는 정말 꿈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일요 모의고사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일요 모의고사는 일요일날 3부 체제로 나눠집니다. 각각 3개의 부 중에서 1개를 선택해서 수강하면 되거든요. 1시간은 시험을 직접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은 풀이하고 그거에 대한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점수가 미흡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남아서 총 3시간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내신 대비 자체는 빈틈없이 학생들을 지도할 예정이니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OMR 카드를 통해서 실전 경험을 높이고 있고요. 생각보다 OMR 카드 그 실수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고득점을 맞는 학생들 중에서는 정말로 이 주변에 있는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강남에 있는 고난이도 문제까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남기출 백제라고 해서 정말로 그 상위권을 노리는 학생들이 꼭 필요한 문제들을 모아갖고 엄선했거든요. 요거까지 제시를 하고 있으니 정말로 모르는 문제 없이 전부 다 수학 이 시험 자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이 끝나게 되면 저희 선생님들이 마무리된 게 아니에요. 각각의 학교의 출제 경향 분석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각 학교별 특이유형 문제까지 분석을 합니다. 이 출제 경향 분석과 특이유형 분석은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서 내신 대비 교재에 대해서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 늘푸른 수학원 선생님들은 1년 내내 내신 대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더라도 저희 늘푸른 수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험 볼 겁니다. 모의 중간 기말고사들을 실제 기출 유형으로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게 된다고 하면 성적표까지 학생들한테 배부를 하고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의 성취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각각의 정답률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각 단원에 대한 점수와 평균 등등 여러 가지 학생들의 성취도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기부여까지 시킬 겁니다. 모의 중간 기말고사에 학생들의 성취도를 체크하고요. 그리고 나서 시상해요. 100점, 성적우수사 100명을 뽑아갖고 시상을 직접 해서 학생들의 상장과 그리고 좋아하는 문화상품권까지 배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실전 학교 시험은 아니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얻게 되고 실전 중학교 2학년, 3학년 시험 때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만큼 이 동기부여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웃고 있는 학생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정규 학교 시험으로 이어지게 되면 100점 자체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내신 대비는 특히나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출결관리입니다. 출결관리는요, 수업 시작 10분 후에 학생들이 결석이나 지각을 한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학부모님한테 전화를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결석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학습에 차질이 있는 학생들은 당일 전화가 가서 그거에 대한 그 보충이라든가 스케줄을 짜게 되고요. 네. 그리고 상담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임과 부담임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두 선생님에 대한 상담과 그리고 교육과정이라든가 입시 관련된 부분들은 원장 상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원장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학원에 연락 주셔갖고 요청해 주시게 되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충 수업도 마찬가지로 탄탄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결손이 생기면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학생들의 결석 사유가 너무 무분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너 왜 결석했어? 라고 하니까 오늘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좋지 않구나. 그러면 다음에 왔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갑자기 친하지 않는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갑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거 하나하나에 대한 결손 자체를 저희가 채워줘야 되는 게 맞겠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해주다 보면 정규 수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저희 늘푸른 수학원의 수업 자체가 1순위라고 생각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의 결손들은 저희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 많은 학원입니다. 주마다 보는 주간 테스트, 월마다 보는 단원 테스트, 분기마다 보는 반배치고사, 그리고 이 중학교 고등 선행을 한 학생들은 전국 연합 학력 평가까지 상당히 이 잦은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성취도를 어머님들께서 바로바로 알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 진행했을 때 틀린 문제가 있으면 저희 MPL 노트를 통해서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들을 정돈하거든요. 이 오답을 정돈하면서 학생들의 서술형 능력의 향상과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정돈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우수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초등학교 5학년의 우수 사례고요. 이게 초등학교 6학년, 이게 중학교 1학년, 이게 중학교 2학년입니다.
네. 학생들이 모두 다 이렇게 적을 수는 없고요. 우수사례만 갖고 온 겁니다. 만약에 이제 학생들의 공책이나 여러 가지 책을 한번 펴보세요. 정말로 난리 났습니다. 네. 그만큼 이 훈련을 하지 않게 된다면 자신에 대한 생각들을 표현하는 게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서술형 부분들도 계속 신경 쓰는 학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저희 통통통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성적표가 바로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학생들의 성적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간 테스트뿐만 아니라 단원 테스트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성적표라든가 그리고 노트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기의 전체적인 학생들을 평가하는 반배치고사거든요. 이 반배치고사는 학생들이 학습한 점수뿐만 아니라 지각이라든가 결석 그리고 과제 미흡에 대한 내용들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분기에 대한 전반적인 학생들의 생활들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학부모님들에게 학생들의 성취도를 더더욱 계속적으로 보여드리는 학원이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반배치고사가요, 다음 분기 때 학생들의 반을 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 반배치고사는 정말로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요. 초중등부는 총 4번, 2월, 5월, 8월, 11월, 고등부는 2월, 8월, 12월에 본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계속 통통통 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학원의 전용 앱입니다. 이 학원 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출결과 그리고 공지사항, 그리고 과제, 그리고 성적표 등등등등 학생들의 여러 가지 학원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저희 학원에 이제 다니시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깔아주시고 수시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계속 동기부여 말씀드리잖아요. 학생들이 학습적인 부분들을 습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거를 좀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저희 늘푸른수학원 동기부여에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요. 많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프로그램 중에서 학생 설명회가 있거든요. 학부모님들만 여러 가지 양질의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미리미리 알아야지만 대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자기의 방향성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학생 설명회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생활기록부 관리 방법이라든가 바뀐 대입 개편안이라든가 개정교육에 대한 부분들 등등등등 여러 가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예비 중1부터 학생들의 연 2회 학생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건 어떤 거냐면 졸업생들의 대화거든요. 명문대를 간 졸업생들을 초빙을 해갖고 자신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데 그 시간 특히나 학생들의 눈이 반짝반짝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니 이거 이외에도 이 학생 설명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많은 추억들과 동기부여를 얻어갈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저희 늘푸른수학원 자습실이 운영되고 있어요. 자습실은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이 상주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관과 이관에 각각 한 개씩 자습실이 운영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 1층에 스터디 카페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캠퍼스 투어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교를 선정해서 직접 대학교 가서 여러 가지 건물도 보고 그리고 학생회 그 홍보부와 조인을 해가지고 안내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학교를. 네, 학생들이 이 직접 명무대를 가면서 엄청나게 동기부여가 돼서 옵니다. 그만큼 이 캠퍼스 투어도 마찬가지로 학생들한테 꼭 필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캠퍼스 투어 꼭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주의사항은 인원의 이 선착순입니다. 근데 저희 홈페이지 선착순이기 때문에 이걸 열어놨을 때 3분 만에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캠퍼스 투어에 대해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꼭 광클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캠퍼스 투어까지 동기부여가 진심으로 신경 쓰고 있는 학원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